안녕하세요. 개발자 테드입니다. 네, 이제 8시가 됐습니다. 방송을 시작해 볼게요. 일단 오늘은 이제 그 프로그래머들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사용하는 어떤 도구들, 그 도구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프로그래머들이 쓰는 도구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그 전에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일단 하는 이유 자체가 그거거든요. 1회 때 방송 때도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그 개발자가 아닌 분들과 그 개발자들이 서로 좀 더 이렇게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어떤 이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이 됐었어요. 사실 이게 이제 개발자 아닌 분들이 어느 정도 이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를 하시고 계시면 꼭 그 개발자가 되지 않더라도 이제 개발자들과 같이 일하면서 뭔가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나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됐었거든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맥락인데, 그 프로그래머들이 무슨 도구를 쓰는지, 그래서 그 도구들이 대충 뭐고, 그리고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좀 하고 계시면, 그 프로그래머들과의 어떤 그 거리감이 한껏 더 이제 좀 좁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일단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면,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대강 이래요. 네. 잠시만요. 네. 일단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를 꺼야겠네. 시간. 뭐, 에디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어떤 그 공간이죠. 에디터, 그리고 무슨 뭐, GitHub, 그리고 뭐, AWS. 뭐, 요런 거. 네. 요런 거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에디터, GitHub, AWS. 이게 이제 먼저, 그러면 이제 에디터부터 이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개발자들이 뭐 이렇게 이제 프로그래밍을 한다, 뭐 프로그램을 짠다 라고 하면, 사실 따지고 보면 그 프로그램이라는 게, 여기 에디터. 따지고 보면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결국은 어떤 그 문서 같은 거예요. 이게 텍스트들의 모음인 거죠. 키보드로 뭔가 타이핑 열심히 한 것들의 어떤 모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래밍을 짠다, 키보드로 뭔가 열심히 친다. 열심히 친다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메모장이나 뭐 워드 프로세서나 이런 어떤 문서 작성 툴처럼 그냥 글자 치는 공간인 거예요. 글자 치는 공간인데, 프로그래머들이 이렇게 이제 에디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 다른 게 있냐? 이게 이제 사실 프로그램을 일단 짤려면 먼저 이렇게 프로그램을 짤 때 뭐 이렇게 그 코드는 그냥 일반 어떤 일반 단어들도 일반 문서를 작성할 때도 우리가 그런 걸 하죠. 글자 크기를 어떤 뭐 제목 부분은 키우고 뭐 어떤 부분은 빨간색으로 넣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읽기 좋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지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무작정 짜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읽기 좋게, 읽기 좋은 상태가 돼야 또 이렇게 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이제 그 에디터가 갖고 있는 어떤 기능 중에 하나가 어떤 뭐 명령어 부분이나 뭐 변수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의 이제 색깔이며 뭐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그 좀 이렇게 읽기 좋게 만들어줘요. 이제 그런 게 이게 한 가지 특성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 프로그래밍을 이제 했으면 이게 그렇죠. 어떤 프로그램을 짤 때,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뭐 인터넷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요. 웹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이 웹페이지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엔간한 천재가 아니고서는 그 끝까지 다 쓰고 나서 그냥 뭐 테스트도 안 해보고 딱 끝나는 경우는 뭐 거의 없죠. 하면서 확인해보고 계속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면서 이제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기능들, 이 에디터에 되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에디터를 제가 나름 그냥 이제 정의해 본 바는 뭐냐면, 자, 손가락을, 네. 코딩을 하고, 이 에디터에서 코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코딩. 코딩을 하고, 그 코딩 중인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기 쉽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그냥 메모장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변신한 거. 그냥 저는 이렇게 이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줄여봤는데요. 왜냐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제 프로그래머가 아니신 분들은 프로그래머들이 쓰는 어떤 그 도구들, 이제 에디터들을 보면서 그냥 뭔가 그냥 마냥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생뚱맞게 다른 거. 그냥 저거 아니면 못해. 막 이런 거. 근데 사실 그게 아니고 어차피 그냥 메모장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뭔가 그냥 글을 작성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뭐 예를 들어 웹 서비스를 만든다, 뭐 안드로이드 앱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 어떤 그에 해당하는 에디터가 아니고서도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메모장만으로도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어요. 되게 힘들 뿐이지. 뭔가 도와주는 게 없으니까요.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부가 다른 것들을 임의로 다 이렇게 이제 알아서 세팅을 해야 되고 하는 거죠. 근데 에디터를 쓰면 그 필요한 것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되게 필요한 부분, 핵심 로직 부분만 이렇게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뭐 그런 게 이제 에디터의 역할인 거죠. 사실 그게 그래서 역할이 좀 더 이렇게 발전된 그런 이게 이제 좀 변신한 모습인 거지. 그게 메모장하고 완전 차원이 다른 그런 건 아니에요. 영 딴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우회가 없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에디터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디터를 사실 이제 어떤 뭐 뭔가를 만든다라고 하면 이제 네. 네. 프로그래밍 언어 그리고 이제 뭔가 내가 이제 만들겠다. 뭐 예를 들어 뭐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겠다. 뭐 아이폰 앱을 만들겠다. 혹은 어떤 인터넷 내 홈페이지를 만들겠다. 뭐 이런 어떤 목적에 따라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플랫폼, 프레임워크를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따라서 적절한 에디터를 이제 고르시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좀 프로그래밍 언어 쪽에 이제 많이 좀 이제 좀 크게 영향을 받고 플랫폼이나 프레임워크에 따라서도 이제 좀 영향을 많이 받고 뭐 한데요. 뭐 하긴 뭐 셋 다 비슷하게 이제 영향이 있네요. 요즘은 워낙 좀 이게 다양한 환경이 다양해져서.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이제 고른다. 여기서 지금 플랫폼하고 프레임워크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모르시는 분들, 오늘 방송 제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 방송 끝나고 댓글에다가 이제 달아놓는데요. 여기 지금 블로그, 제 이제 블로그 링크를 댓글에 달아놔요. VOD에. 여기에 보시면, 네, 요 이제 3회 때 방송, 7월 17일 방송 때 이제 플랫폼,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한 방송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봐보시면, 네,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에디터를 고른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에디터들에 뭐가 있냐? 라고 보면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네, 이런 애들이 있어요. VI, 뭐, VIM이라고. VIM인데, 원래. 보통 이제 요즘은 VIM인데 VI라고도 많이 하는 거. 일단 쭉 불러볼게요. 이클립스, 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엑스코드, 서브라임 텍스트, 뭐, 파이참,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뭐, 버추얼 스튜디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버추얼이란다. 비주얼 스튜디오. 네. 버추얼 스튜디오는 게임 이름이었나요? 뭐였죠? 지금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제 들어보신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처음 들어보시는 거일 수도 있고 할 것 같아요. 이렇듯이 되게 이 에디터들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뭔가 하고자 하는 상황에 맞춰서 이제 에디터를 고르게 되죠. 그래서 보면 이제 VIM 얘는
뭐냐면, 이제 지금, 제가 이 방송 환경을 뭐, 좀 이렇게, 이거 하나로 맞춰놔서, 브라우저 하나로 맞춰놔서, 지금 좀 뭔가 좀 약간 보여드리기 좀 애매한데, 그냥 설명으로 드릴게요. 어차피 이게 그냥 어떤 거다라는 건 이제 대충만 좀 아시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 VI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자들이 이렇게 까만 화면 있죠. 보면 이렇게 이제 개발자들하고 혹시 같이 이렇게 이제 뭐 일해 보셨거나 뭐 하신 분들은 본 적 많이 있으실 텐데 그냥 까만 창이죠. 윈도우 창 같은 그러니까 어 그 그러니까 윈도우 환경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커맨드 창, 네, 쉘이라고도 부르는 건데 그냥 까만 화면, 까만 화면에서 이렇게 줄 단위로 막 뭐 써갖고 엔터 치고 써갖고 엔터 치고 하는 그런 화면이 있어요. 그런 화면에서 그런 화면에 이제서 이렇게 실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VIM 하고 실행을 하면 거기서 이제 에디터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 까만 창 터미널 안에서 터미널이라고도 불러요. 뭐 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래요. 거기에서 하는 거고요. 얘는 이제 다른 어떤 우리가 보통 윈도우에서 실행한 메모장이나 이런 것처럼 그 GUI라고 하는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사용자가 마우스 가지고 뭐 하고 막 이렇게 되게 그런 것들이 뭐 메뉴 버튼 같은 게 막 있고 막 이렇게 현란하게 이렇게 버튼들이 뭐 깔려 있지는 않아요. 보통 이렇게 이제 키보드 위주로 치는 그런 그 에디터인데 어 그게 이제 아마도 이렇게 가장 오래된 에디터겠죠? 가장 좀 역사가 긴 되게 이제 그 구식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었을 테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윈도우즈 뭐 이런 어떤 그 플랫폼, 그러니까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이제 발전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이제 나오기 전부터도 이제 있었던 애들인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 발전된 애들이 나왔으면 이거를 쓸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걔가 또 걔만의 매력이 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드라이버라는 도구를 쓸 때 십자 드라이버, 뭐 일자 드라이버 이런 거를 쓸 때 이미 우리는 전동 드라이버가 나왔어요. 전동 드라이버가 나왔는데 이게 전동 드라이버가 단순히 뭐 그냥 비싸기만 해서가 아니라 이게 무조건 전동 드라이버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꼭 비싸서가 아니라도 그냥 그 손으로 그냥 붙들고 하는 그 구식 드라이버를 이제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왜? 그게 더 뭔가 이 어떤 돌발 상황 같은 거에 대처하기도 쉽고 뭐 더 편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편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옛날 거라도. 마찬가지로 이 VIM 같은 경우에도 다른 어떤 에디터, 다른 에디터는 막 그러니까 화면에 이제 막 뭐 버튼 같은 게 되게 많고 막 뭐 누르면 막 다 알아서 막 실행되고 막 마우스로 이렇게 마우스 드래그 앤 드랍 하면서 막 끌어다 놓고 뭐 그런 것들 기능들이 있는 애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VIM처럼 뭔가 이렇게 키보드 위주로 하는 애는 뭐 키보드로 했을 때 뭔가 더 편한 게 있는 거고 뭔가 복잡하지 않다 보니까 더 빠른 것도 있을 거고 뭐 이런 면에서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제 태초에 뭐 어떤 에디터 뭐 되게 이게 이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어떤 그 그냥 드라이버 같은 에디터, 네, 손 드라이버 같은 에디터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클립스 이게 이제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 이제 개발하는 분들이 이제 주로 쓰는 에디터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할 때도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에디터가 나오기 전에 이 이클립스라는 에디터를 썼어요. 이게 이제 자바 거의 뭐 전용 에디터라서.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그러니까 이제 구글에서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제 만들었죠. 안드로이드 앱 개발 더 빡세게 하시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는 에디터가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고요. 그러면 당연히 엑스코드는 뭐겠어요? 아이폰 앱 개발하는 네, 그 에디터죠. 그리고 이제 서브라임 텍스트 뭐 이런 거는 좀 범용이에요. 범용. 그러니까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어떤 언어에 맞춰진 그게 아니라 이제 그냥 여러 가지로 이제 프로그래밍 뭐 HTML 프로그래밍도 되고 파이썬 프로그래밍도 할 수 있고 PHP 프로그래밍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뭐 파이썬이나 PHP나 이런 거는 다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죠. 네. C3님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채팅창을 네, 거의 못 보고 있었네요.
야, 오늘은 시청해주시는 분의 수가 굉장히 저조하네요. 아, 이게 주제가 이래서 그런가요? 네. 테드님이 즐겨 사용하는 에디터는 뭐예요? 저는 이제 안드로이드 앱 개발할 때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당연히 쓰고요. 아이폰 앱 개발할 때는 당연히 엑스코드를 쓰고요. 그 외에 뭔가 개발할 때 요즘은 서브라임 텍스트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서브라임 텍스트. 사실 근데 저는 이 에디터를 뭐 되게 그 신중하게 고르고 뭐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 거는 아니었고 그냥 어차피 웬간한 에디터는 이 범용 에디터는 그냥 웬만하면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뭘 되게 뭐 애써서 이렇게 찾고 그렇지 않고 대신에 이제 언어 저는 이렇게 이제 뭐 나는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에 집중할 거야 뭐 이런 주의는 아니어서 뭔가 나오면 다른 거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이제 해야 되다 보니 범용으로 쓴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써놨는데 예를 들면 파이썬 같은 파이썬 개발, 그러니까 파이썬 저희가 그 로로몰이라는 이제 그 이커머스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 걔가 이제 파이썬 장고로 만들었어요. 파이썬 장고로 만들었으면 만들 거면 어떤 뭐 파이참을 써야겠네? 뭐 생각할 수 있죠. 파이썬에 뭔가 최적화시킨 에디터니까. 하지만 저는 이제 서브라임 텍스트를 썼죠. 그렇습니다. 요렇게 이제 요렇게 에디터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좀 더 이제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뭐 방금도 이게 이제 그런 맥락인데 절대적인 에디터라는 게 없어요. 무슨 뭐 꼭 이걸 써야 돼. 너는 뭐 개발을 하려면 이 에디터를 써야 돼. 뭐 이런 거는 사실 없어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차하면 그냥 메모장으로도 뭐 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이제 메모장으로 하는 건 너무 어리석죠. 네, 뭔가 이렇게 개발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뭐 도와주는 어떤 기능들이 있는 에디터들이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밍 에디터다라고 하는 것들을 쭉 보고 이제 뭐 예를 들면 내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일단 먼저 뭘 할지를 정하겠죠. 나는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할 거야. 뭐 아이폰 앱을 개발할 거야. 아니면 뭐 노드.js로 앱 개발을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정해요. 먼저 그거를. 그리고 나서 그거 하려면 무슨 에디터가 편하지 하고 이제 그 검색을 해보면 뭐가 이게 쭈루룩 나올 거예요. 그러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그 중에 뭐 하나 그냥 대충 고르시면 돼요. 크게 차이 없어요. 그냥 이제 개발하는데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뭐 또 이렇게 생각이 다른 분들도 이제 뭐 있기는 하겠지만 프로그램은 사실 그 프로그램 그 자체가 중요하죠. 뭐 이렇게 도와주는 거는 뭐 많으면 좋지만 뭐 사실 그게 좀 부족하다고 해서 뭐 이렇게 퍼포먼스가 심각하게 떨어지고 뭐 그렇지는 않더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게 이제 지금까지 에디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이제 약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도 좀 순서를 좀 이렇게 맞춰봤어요. 에디터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쭉 했으면 그 프로그래밍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뭡니까? 소스 코드죠. 프로그램 자체, 그 소스 코드, 프로그램 코드죠. 이 소스 코드라는 것도 뭐 사실 이제 잘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부터 무슨 뭐 프로그래밍을 할 때 나 혼자 개발하고 뭐 나 혼자 뭐 이거를 유지하고 뭐 이럴 것 같으면 이 프로그램은 나만의 것 해갖고 아무도 이거는 건드리지 않아 나만 건드릴 거야 라고 하면 사실 그냥 컴퓨터 안에 이제 저장을 그냥 하면 되죠. 근데 이게 이제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이게 이제 프로그래밍 세상에서 뭐 혼자 일하는 일은 이제 잘 없고요. 이제 하다 보면 뭐 혼자 시작은 할 수 있어도 결국은 이제 뭔가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은 거의 필연적으로 오죠. 혼자 이렇게 그냥 연습한 거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소스 코드를 어떤 그 공동의 영역에 저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협업을 위해서 이제 소스 코드를 공동의 영역에 이제 저장을 해야 될 텐데 이거는 사실 꼭 프로그램 쪽이 아니더라도 네 시사님 소스 코드 관리는 정말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사실 이거는 도움이 된다의 개념이 아니고요. 필수적이에요. 개발자들에게는.
그렇죠. 개발자들에게는 필수적인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개발자 아닌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죠. 직접 그걸 쓰지 않더라도 개발자들이 뭐 대화를 할 때 말 많이 하거든요. Git이 뭐 어떤 뭐 SVN은 쓰네, 뭐 Git을 쓰네, 뭐 너네는 뭐 쓰니, 뭐 얘기하고 있으면 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들을 수 있겠죠. 이제 협업을 위해서 이제 소스 코드를 공동의 영역에 저장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방금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거에 뭐가 있냐? 보면 대표적인 게, 그 전에, 그쵸. 네. 여기서 이제 공동의 영역에 그냥 저장하는 걸로 생각하면 어딘가 그냥 서버에 혹은 뭐 그냥 스토리, 이게 이제 어떤 저장소, 공통의 그냥 저장소에다가 그냥 저장만 해놔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게 문서를 이제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할 때 그냥 저장하고 공유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문서를 공동으로 편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명이서 일을 어떤 한 문서를 쓰는 거죠. 두 명이서 한 문서를 쓰려 그러면 문서가 이렇게 하나가 딱 있어요. 문서 하나가 이렇게 딱 있는데 이제 사람 A가 있고 B가 있는 거죠. 근데 얘도 얘를 수정하고 얘도 얘를 수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사실 필연적으로 생기는 게 뭐냐면 이제 충돌이 생기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문서가 뭐 문서가 뭐 이제 AAAA, BBBBB 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AAA, BBBB 있었는데 이제 A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네요. 111111 2라는 문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A라는 사람이 문서를 막 수정을 해요. 그래서 AAA를 112 사이에서 막 넣어가지고 수정을 했어요. B라는 사람은 2에다가 이렇게 수정을 해요. 사실 이런 과정은 뭐 동시에 일어나건 뭐 해도 상관없죠. 이 전에 이 사람들이 이제 문서를 수정하려면 할 때 이제 동시에 일단 들어왔어요. A가 이 문서를 보기 위해서 들어왔고 B가 이 문서를 보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그럼 두 사람은 뭘 보고 있냐면 A도 1, 6개, 2, 7개를 보고 있고요. B도 1, 6개, 2, 7개를 보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수정을 하는 거예요. A는 요 111 사이에다 A를 넣어요. 근데 B가 1, 6개, 2, 7개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A는 지금 중간에 넣었지만 새로 받기 전까지는 계속 1, 6개, 2, 7개만 보고 있죠. 그 상황에서 BBB는 여기다 이 부분을 수정을 해요. 그러면 B 입장에서 1 부분이 수정됐다고 하는 거를, 된 거를 모르고 있었어도 이 경우에는 충돌이 안 생겼죠. 근데 만약에 B도 요 1 부분에다가 뭐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럼 심지어는 요 이렇게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은 거예요. 이렇게. 그럼 B 입장에서는 요렇게 될 걸 기대하고 썼는데 막상 수정을 하고 저장을 딱 하고 보니까 요렇게 돼 있는 거죠. 문서가. 충돌이 났죠. 이게 이제 소스 코드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차피 소스 코드라는 이게 프로그래밍을 할 때 다 이렇게 엮여 있어요. 내가 짠 부분이 남이 쓰는 부분에 이렇게 영향을 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를 불러다 쓰고 하는데, 내가 쓴 부분을 이렇게 불러다 쓰고 하는데, 제가 수정한 부분이 이제 바뀐 부분이 뭔가 다른 사람이 불러다 쓰는 거하고 뭔가 안 맞으면 당연히 막 에러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문서를, 어떤 한 문서를 공통으로, 이렇게 한 소스 코드를 이제 같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충돌들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에서 이제 이 충돌 관리, 이런 충돌을 관리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어떤 툴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툴들이 뭐 대표적인 게 SVN, 뭐 Git, 뭐 이런 애들이 있는 거죠. 저도 사실 이제 그 회사 생활 초창기에, 그러니까 이제 그 초급 개발자 이제 입문했을 때는 사실 요 SVN보다도 전에 CVS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거 쓰다가
야, SVN이라는 게 좋대 라고 해갖고 이제 SVN이라는 걸로 바꿨죠. 네. 그랬는데 이제 요즘은 거의 뭐 Git이라는 애로 천하통일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이렇게 다 이게 약자라서 뭐 그런데 약자를 뭐 다 이게 무슨 약자네 뭐 얘기를 할 거는 하기보다 딱 요것만 알면 돼요. 요 CVS의 V, SVN의 V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버전이에요. 버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그냥 이제 용어로 소스 코드 버전 관리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소스 코드 버전 관리하는 툴들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SVN, Git. 근데 이제 요즘은 거의 뭐 Git으로 이제 통일되고 있는, 하긴 SVN도 아직 많이 쓰기는 해요. SVN하고 Git인데 뭔가 이제 새로 만드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아마 Git을 쓰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예전에 있던 거에서 이제 유지하고 뭐 하는 것 때문에 SVN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말고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이 이제 새로 짜서 하는 경우에는 아마 대부분이 지금 Git을 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의 기본적인 어떤 동작은 그런 거예요. 이것도 이제 사실 그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깊게 따지고 들어가면 복잡해요. 그리고 SVN하고 Git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보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버전,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하는 거, 소스코드 버전 관리, 소스코드 버전 관리,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 아무튼 버전 관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나서 이제 그 기능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버전 관리를 하고 뭐 티어를 얼마나 더 나눴고 뭐 이런 게 좀 들어가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굳이 이제 안 가셔도 될 것 같고, 기본적인 동작이 뭐냐면 그런 식이에요. 공동의 영역에 그림을 그리면서 해볼까요? 그림을 그리면서 해보면 자, 어떤 공동의 영역, 여기가 어떤 서버 같은데요. 공동의 영역에 소스 코드를 이제 A라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처음에 코드를 짜가지고 저장을 딱 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B라는 사람이 불러와요. 이렇게 자기 그 일하는 공간에, 업무 공간에, 컴퓨터죠. 자기 컴퓨터에 불러와. 그래서 수정을 해요. 뭔가 이렇게 수정을 해. 그리고 나서 올려요. 올리고 그 올린 거를 얘도 이제 A라는 사람이 작업을 하려면 작업하기 전에 또 받아와. 그럼 뭔가 수정된 게 반영돼 있는 거죠. 거기서 또 이제 일을 하고 또 올리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과정인데, 여기서 이제 버전이라는 말이 왜 생겼냐면은 A라는 사람이 받아갔을 때와 A라는 사람이 받아갔을 때와 B라는 사람이 받아갔을 때가 이제 서로 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아까 전에 예를 든 거랑 똑같은데, 똑같은 상황일 때 1, 6개, 2, 7개인 상황에서 A도 받아갔고 B도 받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B가 한참 개발하고 있는 사이에 이제 A가 1 사이에다가 이제 뭐 AA 집어넣어갖고 올린 거죠. 그러면 사실 이 지금 공동의 저장 공간에는 1하고, 그러니까 1, 6개 사이에 A 몇 개 들어간 거 하고 이제 2, 7개가 있는 걸로 바뀌어 있죠. 근데 B는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B가 그냥 자기가 개발한 거를 그냥 바로 올려버리면 아까처럼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B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업무를 하냐면 자기가 이제 수정할 걸 다 수정을 했으면 다시 한번 받아와요. 이렇게. 받아오면 뭔가 이제 충돌이 생긴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충돌이 생긴 부분, 이게 그 어떤 거하고 뭐가 충돌이 생겼네 뭐 이런 걸 말하려면 처음에 1, 6개, 2, 7개 있던 걸 버전 1이라고 한다면 A가 1하고 이제 1에다 AA 집어넣은 걸 버전 2가 되는 거고요. 그럼 B 입장에서는 버전 1을 갖고 있었죠? 근데 받아봤더니 버전 2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버전이 달라지면서, 그래서 이제 이 버전이란 말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문서 전체를, 이게 지금 제가 1, 6개, 2, 7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짧지만, 문서를 이렇게 우리 프로그래밍 짜다 보면 엄청 크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버전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매번 일일이 확인해야 되겠죠. 그거부터가 일단 되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딱 바뀌기 이전에 버전이 있고 바뀌면 버전이 바뀌는 식으로 이렇게 가면 일단 버전만 봐도 얜 다른 놈이구나를 알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알고 들어간 다음에 뭐가 바뀌었는지를 거꾸로 찾고 그래갖고 이제 뭐 충돌이 났냐 안 났냐 뭐 이런 거 확인해갖고 충돌 난 부분을 이제 수정할 수 있게 해주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죠. 네, 그 사이에 지금 뭔가 네, 지금 뭐 채팅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자, 노드.js, 야, 닉네임이 노드.js예요. 개발자시구나. 근데 이제 싱크로나이즈드 같은 느낌인가요? 사실 제가 지금 싱크로나이즈드가 뭔지는 지금 모르겠어요. 처음 듣는 단어라 이제 찾아봐야 될 텐데 단어의 느낌 자체만 보면 뭔가 싱크 맞춰주는 애. 그래서 얘도 이제 버전 관리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만약 그렇다면 비슷한 놈이에요. 비슷한 느낌인 거죠. 이것도 한번 찾아봐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C3님, Git도 자기 컴퓨터에 로컬 저장소를 만들어 혼자서 프로젝트 할 때 버전 관리 용도로 쓸 수 있어요? 뭐 알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C3님 개발자신가? Git은 잘 안 써봐서. 네, 맞아요. 네, 이거 뭐 이제 말씀하신 김에,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SVN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 공동의 저장 공간하고 이렇게 뭔가 머지를 할 때, 이렇게 바뀐 거를 반영시키고 버전을 올리고 할 때, 서버에서 그냥 서버에 직접 올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서버에서 1번 버전을 받아왔으면 막 수정을 해갖고 그걸 올리면 서버에서 2번 버전이 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Git은 거기서 그 개발하는 사람 로컬에 이제 그 어떤 한 티어를 하나 더 두는 거죠. 이게 지금 티어 아시겠죠? 개발자시라면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쉽게 표현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그 로컬에서 먼저 뭔가 이렇게 그 뭔가 머지하고 뭐 충돌을 해결하고 하는 과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서버를 계속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뭔가 인터넷이 끊긴 상태에서도 뭔가 이렇게 하던 걸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버에다 이렇게 맞춰주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서버에서 받아갔을 때 내가 최종적으로 마무리한 걸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타이7361님 로컬에서도 쓸 수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었네요. 네, 그래서 저우 C3님 톨토이즈 SVN처럼 긴용 대표 프로그램 하나 있을까요? 사실 뭐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요?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것도 이제 그 뭐 개발하시는 분들마다 어떤 관점의 차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있을 텐데 저는 그냥 GitHub처럼 이렇게 서비스 잘 만들어져 있는 거 그 쓰는 게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조금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걔네들이 되게 노력해서 여러 사람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뭔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 프로젝트 및 회사 프로젝트 전부 다 사실 GitHub을 써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서버에 따로 이렇게 이제 뭐 저장을 이게 뭐 구성을 해서 뭐 한다던가 하는 게 그리고 이제 톨토이즈 SVN이 아마 이제 그 클라이언트 쪽일 건데 사실 이제 그 GitHub을 쓰게 되면 굳이 클라이언트도 이렇게 깔아서 쓸 필요가 사실 제 생각에는 없어요. 그냥 잘 돼 있어서 웹에서. 요거는 근데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뭔가 뭐 정답이 뭐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뭐한 것 같아요. 노드.js입니다. 지금 대학교 2학년 끝나고 공익이라 따로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 개인 프로젝트를 하나 잡고 맞춰 공부해 보는 게 나을게? 그럼요. 저는 개인 프로젝트 주의자예요. 저는 이전 회사, 지금 회사 어디에서도 뭐 개인 프로젝트 하나씩은 꼭 하나씩 붙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저는 나쁘다고, 근데 그게 이제 그거는 예를 들면 회사에서 개인 프로젝트를 하는 거는 적어도 회사 업무 시간에 그거를 하면 안 돼요. 이런 어떤 그 정도의 양심은 있어야 돼요. 집에서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것만 된다고 하면 사실 무조건 도움되는 게 회사에서 하는 일은 이제 이게 개발자들은 일하면서 배우는 게 되게 많죠. 개발자들은 일하면서 배우는 게 되게 이제 많은데 회사 일도 어쨌든 그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개인 프로젝트도 그 어떤 하는 일의 사이즈만 좀 다를 뿐이지 뭔가 다른 일을 하게 되면 다른 걸 배우게 되죠. 그러면 그게 자기 역량 강화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다음에 어떤 그 회사에서 다른 일을 할 때 이미 개인 프로젝트를 하면서 했던 걸 하게 된다면 사실 훨씬 뭐
퍼포먼스도 날 거고 뭐 주변으로부터 인정도 받을 수 있고 그럴 거예요. 이게 저도 사실 지금 제가 지금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한테서 어느 정도의 그 인정을 받고 하는 거는 영향을 이렇게 좀 개인 프로젝트가 꽤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재밌는 거 좀 하나 이렇게 좀 정해서 만들어 보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은 학습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C3님, 집에 가도 새벽 1시, 2시, 3시. 네. 네. 네, 요거는 참, 그렇죠. 빡세네요. 요거는 좀 어떻게, 그래도 자기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뭐, 노력을 해봐야겠죠. 안타깝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버전 관리, 이게 소스 코드로 관리는 그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또 이제 하나 마지막으로 써드릴게. 자, 그래서 이제 Git이라는 게 이제 방금 전에 저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설명드린 건데, 이런 뭐 SVN도 있고 Git도 있는데 요즘은 이제 처음 뭐 소스 코드를 처음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경우에 이제 대부분 Git을 쓰는 걸로 이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Git을 기반으로 개발자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온라인 서비스로 만들어 놓은 거, 그런 거가 또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게 지금 GitHub인 거죠. 그냥 github.com 하면 돼요. GitHub이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요즘 뭐 예를 들면 디자이너들이 이제 포트폴리오 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뭐 이렇게 뭔가 이미지 디자인들 만들어서 이제 뭐 홈페이지 같은 데다 올려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인터뷰 볼 때 그런 걸 보내고 이제 하더라고요. 하는데 요즘은 이제 개발자들도 공개할 수 있는 코드, 그러니까 개인 프로젝트의 코드들이죠. 그런 것들을 다 GitHub에다 올려놓고 GitHub도 자기 이렇게 개발자 홈페이지처럼 꾸밀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런 식으로 해놓고 이제 이 자기 그 GitHub 페이지를 네 이제 뭐 공유를 딱 하는 거죠. 인터뷰할 때. 그러면 이제 속된 말로 간지가 좀 나죠. 그렇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제가 지금 회사에서도 사람들 이렇게 이제 그 채용하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 또 보면 일단 GitHub 페이지 있냐 없냐가 사실 좀 이 인상에 많은 영향을 줘요. 그렇죠. 그래서 GitHub을 좀 많이들 쓴다. 네. 네, C3님, 그래서 항상 GitHub 들어가서 소스를 다운받고 했던 거였구나. 네, 그렇죠. 이 GitHub이란 서비스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만든 코드를 막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남이 못 보게 올리려 그러면 프라이빗 계정으로 해갖고 돈을 내야 돼요. 근데 퍼블릭으로 올리면 돈을 안 내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간한 거는 퍼블릭으로 올리죠. 그러다 보니까 소스 코드가 GitHub에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이제 필요한 라이브러리 뭐나 어떤 코드의 뭐 알고리즘 같은 거를 보고 싶거나 뭐 남들은 이런 거 어떻게 짰나 이런 코드를 보고 싶거나 할 때 그런 때 이제 GitHub에서 많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더 발전해서 이제 라이브러리 같은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진 거, 어떤 회사에서 만들어진 것도 있고 뭐 단체에서 만들어진 것도 있고 이런 제대로 된 것도 GitHub에 올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GitHub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사이즈가 커졌죠. 요즘은 GitHub이 포트폴리오로 쓰이기도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요즘 학교에선 GitHub 쓰는 거 거의 무조건 알려줘요. Node.js는. 그렇죠. 요즘 GitHub 그래서 이제 많이들 쓰는 거죠. 네. 그래서 네. C3님 지금 소스코드 관리 혹시 뭔가 프로그래밍을 좀 하고 계신 분이라면 소스코드 관리를 뭘로 하고 계신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네. Git은 기본적으로 좀 할 줄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사실 뭐 많지 않아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버전 관리라는 게 그거예요. 이제 코드를 올리고 내려받고 충돌난 거 해결하고 크게 보면 그게 다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떤 명령을 쓰고 뭐 이런 거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한번 써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소스 코드를 관리할 수 있다. 그쵸. 자, 아까 전에 이제 에디터를 말씀드리면서 프로그래밍을 어떤 식으로 한다. 프로그래밍을 여기 에디터라는 데서 한다. 그리고 이제 소스 코드 관리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프로그래밍 된 애들을 소스 코드를 어떻게 관리한다. 까지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짰어요. 프로그램을 짰으면
이제 뭐 일단 쓸게요. 서버 프로그램을 짰으면 사실 뭐 이제 뭐 안드로이드 앱이나 아이폰 앱 중에 뭔가 이렇게 서버와 통신하지 않는 완전히 그런 건 이제 스탠드얼론 뭐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스탠드얼론 하면 이렇게 말 자체의 느낌이 오죠? 다른 도움 안 받고 지 혼자 돌아가는 거. 예를 들면 계산기 막 이런 거죠. 인터넷을 쓸 필요가 없죠. 그냥 그 목적 자체가 그냥 거기서 끝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많지 않아요. 요즘 보면 엔간하면 다 이제 뭔가 서버하고 통신을 하죠. 뭔가를 내 정보를 저장해 두고 다른 데서도 볼 수 있게 하고 싶고 친구들도 볼 수 있게 하고 싶으면 기본적으로 그 서버랑 통신을 해서 정보를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서버에. 그래야 다른 사람이 그 서버에서 내 정보를 가져가죠. 서버 통신 없이 그걸 하려 그러면 내 핸드폰에 지금 설치된 이 어떤 앱이 갖고 있는 정보를 남이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막 뭐 선 뽑고 막 가져가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죠? 어렵겠죠? 근데 이제 당연히 서버 클라이언트 통신을 이제 웬간하면 다 해요. 자, 그러면 뭔가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작성해서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로 만들고자 한다면, 그러면 이 서버를 구축해야죠. 네, 서버를 구축해야 되는데, 요것도 이제 전통적인 방식과, 네, 또, 네. C3님, 강의 내용 정말 베리베리. 네. 감사합니다. 이게 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는 것들이 의미가 좀 있고 괜찮다 싶으시면 뭐 친구들한테 공유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말 나온 김에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지금 방송하면서 뭐 다른 거 바라는 건 사실 없어요. 무슨 뭐 돈을 벌고 이런 것도 없고요. 단지 이제 이렇게 만들어놔서 이제 이렇게 뭔가 저장된 동영상들을 잘 관리해서 이제 필요에 따라 이제 어떤 사람한테, 어떤 분들한테 뭘 설명해주고 할 때 이거 보세요 하면서 링크 던져주고, 사실 이런 어떤 목적이 좀 강하게 있어서 이제 하는데, 요즘 좀 그건 있어요. 이 아프리카 TV에서 이제 어쨌거나 방송을 하게 됐어요.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하게 됐는데, 이 아프리카 TV가 제가 이렇게 이제 방송하고 나서 남은 저장된 동영상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남겨주질 않아요. 뭐 한 1개월 그냥 무료 보관되고, 그 사이에 이제 영구적으로 보관하고 싶으면 뭐 돈을 주고 사거나 아니면은 500명 이상이 돼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냥 그 스티커인가 그거 써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영구 저장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돈 써갖고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는 게 500명만 넘으면 되는데, 방송 다시 보기를.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의미가 있다, 이게 좀 괜찮다라고 하시면 뭐 이렇게 다른 어떤 비슷하게 공부하고 계시는 뭐 혹은 관심이 있는 친구분들한테 좀 공유 좀 해주시고 하면, 저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동영상이 좀 500회 뭐 이렇게 다시 보기가 돼서 뭐 제가 이제 뭐 그 스티커를 안 쓰고 영구 저장이 되는 그런 날이 진짜 온다면 정말 뭐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바람은 없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네, 그 서버 구축을 해야 되죠. 그래야 이제 뭔가 이렇게 쓸만한, 유튜브 등, 네, TY님, 유튜브 등 다른 서비스의 동시 송출은 어떨까요? 요게 뭐 이제 요게 좀 약간 걸리는 게 있어요. 제가 저를 이제 이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하게 만든 분이 이제 그 어떤 회사인데, 뭔가 이 계약 관계 같은 게 있고 뭐 그래갖고 함부로 막 하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뭐 이렇게 이제 올리고 할 수는 있을 텐데, 뭐 어쨌거나 지금은 버텨야 되는데, 네, 지금은 버텨야 되는데 이제 한 달밖에 안 가니까 좀 그게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제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더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전통적으로 서버는 어떤 식으로 구축을 했었냐 하면 이런 식이었어요. 일단 서버용 컴퓨터, 예전에 이제 제가 이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이전 방송에서도 보면, 이전 방송 어딘가 2회 때 방송 7월 11일 방송을 했었어요. 이 서버 클라이언트의 구성은, 그러니까 서버냐 클라이언트냐, 이거는 아주 옛날에는 아예 장비 자체가 이제 달랐었는데,
이제는 그냥 컴퓨터예요. 서버도 컴퓨터고 클라이언트도 컴퓨터인데 컴퓨터에 서버용 소프트웨어를 깔면 서버인 거고요. 컴퓨터에 클라이언트용 소프트웨어를 깔면 클라이언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어쨌든 컴퓨터에 뭐 프로그램 깔아서 쓰는 건데, 이제 그렇게 또 하다 보니 서버의 역할과 클라이언트의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성도 뭔가 되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컴퓨터의 스펙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서버로 쓰려고 하는 컴퓨터는 예를 들면 모니터 뭐 이런 게 뭐 그래픽 뭐 이게 뭐 그렇게 좋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쓰는 클라이언트로 쓰는 거는 게임 해야 되니까 당연히 뭐가 그런 게 그래픽적인 게 되게 좋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달라지면서 아예 이제 컴퓨터긴 컴퓨터인데 이제 서버용 컴퓨터가 이제 또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서버용 컴퓨터를 사서 IDC라고 부르는, 이게 이제 인터넷 데이터 센터라는 건데, 이런 어떤 데이터 센터에다가 그 컴퓨터를 이제 맡기는 거예요. 컴퓨터를 사기는 내 돈으로 사서 맡기는 거죠. 그러면 그 IDC에서 그런 애들이 되게 많을 거잖아요. 서버용 컴퓨터들이 되게 여러 개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예를 들면 근데 컴퓨터라는 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온도도 맞아야 될 거고 막 이런 어떤 유지를 하는데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관 및 유지 비용을 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서버용 컴퓨터를 산 사람이 이렇게 맡긴 사람이 IDC에 맡긴 사람이 그 비용을 보관 및 유지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제 직접 운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관하고 유지하는 것만 그 IDC라는 데서 해주는 거지. 그 서버용 컴퓨터에 무슨 뭐 어떤 소프트웨어를 깔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세팅하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사람 직접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보통은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요런 식으로 할 때 이제 장단점을 좀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장점. 일단 장점은 방금 말씀드렸죠. 맘대로 설정하기가 좋아요. 아, 네. 동삐님 안녕하세요. 네, 와 이분 유튜브 오보컬님이랑 똑같이 생긴 오보컬. 오보컬님이요? 어떻게 생기신 분일까요? 갑자기 겁나네. 네, 그 C3님. 전 저번에 자바스크립트 설명하실 때 진짜 도움됐어요. jQuery 개념을 그때 처음 알게 됐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뿌듯함을 느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좀 기분 되게 좋네요.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지금 이 방송. 개발자들한테 방송하는 건 사실 뭐 많고요. 그리고 사실 직접 개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알아서 공부해야 돼요, 사실. 그냥 뭐 누가 이렇게 뭐라고 말해주는 거 들어서 뭐 될 게 아니고 그냥 알아서 만들면서 공부하고 뭐 사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직접 개발하실 게 아닌 경우나 아니면 이제 좀 초급으로 이제 들어서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좀 이런 어느 정도의 도움이 있다면, 이렇게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들어간다면 공부하는 거에 대한 이 퍼포먼스가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요게 이제 제가 이 방송을 하는 목적이에요. 장점은 이래요. 하여튼 맘대로 설정 가능하고 최적화하기가 좋다. 그러면 반면에 단점은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서 하고 있는데, 자, 그 맘대로 설정하고 최적화를 하려면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전문가.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이제 예전에 그 서버 클라이언트 쪽이었나 어디 이제 설명을 할 때 1회 때 그냥 컴퓨터에 대해서 설명할 때였는지 2회 때 그 서버와 클라이언트 설명할 때였는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두 방송 중에 하나였는데 좀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넘어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인데 컴맹인 프로그래머들 되게 많아요. 저도 어느 정도 약간 컴맹기가 있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컴퓨터와 관련된 일들이 되게 다양하게 많아요. 보면 이게 이제 컴퓨터라는 거와 관련돼서 그냥 대충 불러보면 이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것과 관련된 일들이 많이 있고요. 네트워크, 이 뭔가 통신하는 거죠. 이 네트워크와 관련된 일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디벨로핑.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서로 어떤 이게 이제
어떤 만들어진 어떤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뭔가 의미 있게 뭐 사용자에게 뭔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다 돼야 되는 건데 그 세 가지가 좀 일들이 좀 구분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일이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소프트웨어 디벨로퍼예요. 네트워크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그 딥하게 뭔가 이렇게 세팅하고 뭐 이런 쪽으로는 사실 좀 약한 거죠. 오퍼레이팅 시스템도 좀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리눅스 같은 게 이제 또 대표적인 오퍼레이팅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무슨 간단한 명령어 날라서 뭔가 이렇게 약간은 할 수 있어도 뭔가 세팅하고 하려 그러면 그거를 되게 전문적으로 하시던 분들이 이제 있고 그분들이 이제 해줄 때 뭔가 더 안정적이고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직접 하려 그러면 진짜 한참 공부해서 하게 되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예. 그쵸. 그런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단점인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식으로 이제 직접 세팅을 해놓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 서버를 10대를 사놓은 거예요. IDC에. 그래갖고 동시 접속이 예를 들면 뭐 1000명, 뭐 10,000명, 10,000명까지 이제 되길래 서버 10대 준비해가지고 된 거예요. 그래서 됐어요. 근데 뭔가 이벤트를 했는데 사용자가 50만 명이 들어온 거예요. 10,000명짜리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서버 10대 갖고 턱없이 부족하죠. 야 서버 지금 100대 있어야 돼.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90대 어떡하죠? 90대를 또 이제 세팅을 막 그때 가서야 하면 그 50만 명의 트래픽은 이 사이트 왜 이래? 라고 이제 하고 나서 다 이탈하고 없어지고 나서죠. 그러면 뒤늦게 이제 서버 100대를 만들었으나 사용자는 다시 동시 접속 100명, 10,000명이 된 거죠. 비효율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걸 대비해서 50만 명을 대비해서 서버를 뭐 100만 뭐 서버를 아까 전에 1000대 100대 100대로 미리 해놨어요. 그럼 평소에는 계속 10,000명인 거예요. 그럼 10,000명을 서버 100대로 계속 데리고 있는 거? 서버 100대라는 게 지금 돈이 안 드는 게 아니죠. 100대를 이제 IDC에 넣어놨으면 그만큼 이제 보관 및 유지 비용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10대일 때보다 뭐 대충 1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얼마가 들겠죠. 몇 배가 들겠죠. 그런 어떤 경우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 구조가 불합리적으로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트래픽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되게 이제 일정하지 않을 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이제 나온 게, 뭐냐라고 하면, 짠. 직접 운영하는 방식의 단점들, 직접 운영하는 방식의 단점들이 그거를 이제 개선하고자 뭐가 나왔냐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나왔는데요. 아마 이제 딱 얘기 들으면 아실 만한 게 뭐 AWS, 아마존 웹 서비스. 이거 이 개발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면 아마 한 번쯤은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뭔지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요런 비슷한 게 이제 구글에도 있어요. 구글 앱 엔진이라는 게 있고요. 요런 비슷한 게 MS에도 있어요. 그게 이제 MS 애저라는 게 있어요. 근데 아무튼 여기서 선두주자는 이제 AWS죠. 이 AWS라는 것도 나왔던 계기가, 노드.js님, 배틀그라운드가 AWS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사실 큰 회사들도 이런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쓰는 방향으로 많이 건너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뭔가 유연한 거죠. 이제 말하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말하면서 왜 그렇게 쓰게 되는 건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어서. 일단 AWS, 아마존 웹 서비스가 이제 대충 어떻게 나왔냐. 얘가 아마 제일 먼저 나왔나 아니면 에벤진하고 비슷하게 나왔나 좀 가물가물한데